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공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애매했어요. 처음에는 좀 좋은 분위기를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이제 좋진 않았죠. 0.8%가 하락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을 보면 지금 어제 순매수가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고, 기관도 순매도 전환했어요. 지금 3일 만에 순매도가 전환했죠. 그리고 이제 금투도 순매도를 보였지만 투신과 사모가 다 순매도, 여기 연기금까지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주체들이 순매도를 보였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했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상승 종목 비중은 26%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제 70%대였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반대 정도의 시장 흐름이 나왔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이게 한국 시장으로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재미를 못 본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약품 쪽,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이게 좀 특징적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유통, 보험, 금융, 이제 보면은 최근에 밸류업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굉장히 큰 실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종목단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제가 이제 아스코 이후에 바이오 쪽에 이제 테마, 그러니까 이슈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어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또 아스코에서 이제 머크의 발표 때문에 이게 알테오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아스코 자체가 끝난 게 아니고 아스코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좀 좋은 시장이 되고 있는 건데, 시장 흐름이 좀 특이하다, 재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갔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좋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보면 2차전지 좋았거든요. 2차전지. 그리고 또 바로 게임 관련된 서비스업 쪽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보인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4.5%를 밑으로 내려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4.4%도 하회했거든요. 4.3%대로 들어갔고, 이게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금융 쪽에서는 이제 예대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금융 쪽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주가의 눌림을 이제 일으켰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랐던 종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해 유전 관련된 종목이었죠. 근데 오늘은 조정이 나왔고,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요것들을 보면 이게 동해유전 테마가 좀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더 얘기 드릴게요.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랑 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삼성전자 어제 올랐었고, 하이닉스 올랐었고, 2차전지는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어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오늘도 빠졌고, 그쵸? 현대차, 기아차 어제 올랐잖아요. 판매량이 괜찮으면서 올랐었는데 안 좋았고, 그다음 성장주 측은 안 좋았었는데 네카오 올랐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보면 대형주 갔다가 중소형주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모습, 아직은 흐름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아직은 지금 오늘 오른 기업도 방향성을 갖고 무조건 갈 거다라고 베팅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보면 오늘 0.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997억 순매수를 보였고,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외국인 순매수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상승 종목 비중이 32%, 상승 업종은 6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것만 샀다는 거겠죠. 사는 게 어디였냐? 기타 서비스였다. 기타 서비스만 지금 1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순매도였구나, 합해서. 그러니까 순매도였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지금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수는 3일 연속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오르는 것만 올랐다. 이게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종목단에서 보면 그럼 뭐가 올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거죠.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면서 올랐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제 수급이
좋으면서 17%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오늘 올랐고 바이오가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금리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스코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과소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엔터 쪽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나 SM이 급락했죠. SM이 8%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 NCT 지금 SM의 대표적인 보이그룹이 NCT잖아요. 근데 NCT가 일본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적용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대형주들이 빨간색을 많이 보였어요. 에코프로비엠도 1% 이상 올랐고 에코프로도 이제 보면 3.32%가 올랐고, 그죠? 네, 3.32%가 올랐고, 그 다음에 엔캠도 2%가 올랐고, 오늘 좀 특이하게 2차전지 쪽에서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동향이 숲인데, 숲이 6.2%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숲이 옛날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는 이제 방송을 하죠, 방송을 하는데, 요 방송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임이 이제 배그랑 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롤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 디도스 공격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이탈했었거든요. 근데 디도스 공격을 해소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디도스 공격이 해소가 되면 롤 게임을 다시 할 거고, 롤 게임을 하는 방송 자체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숲이 6%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머크의 발표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삼천대왕제약이나 PNT 이런 종목들은 지금 선대인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시죠. 다음에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내용인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라고 하는 이제 이벤트가 열리고 있죠. 이때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 황이, 아니다! 퀄 테스트 실패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라인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는 시간 내에서 이제 2.4%가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이거는 기존에도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젠슨 황이 공식적으로 그래도 퀄 테스트 실패되는 건 아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이제 확인시켜준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심리는 안정시킬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이번에 그 차세대인 AI 가속기를 공개했는데, 루빈이라고 하죠. 지금 호퍼, 블랙웰, 이번에 루빈인데, 기존에는 이제 2년 주기로 공개를 했던 게 지금 1년 주기 만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루빈 같은 경우는 HBM4가 처음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이게 이제 6세대죠. 6세대. HBM1, HBM2, HBM2E, HBM3, HBM3E, 그 다음에 HBM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HBM4 같은 경우는 8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HBM4가 12개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HBM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HBM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은 적어도 꺾일 가능성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 오늘의 테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오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는데 금리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2차전지가 지금 당장 뭐 전기차가 판매가 엄청 호조를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게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고, 옛날에 하이셈이었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하이셈이 이제 M&A 거치면서 이름 바뀌었는데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사이트가 지금 최대 주주가 87.5%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C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갭 관련된 주로 주목을 받았죠. 갭의 OEM을 맡고 있는 업체인데, 근데 뒤늦게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거 보면 최대 주주가 81.5%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장난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가 매각된다. 휴지 만든 회사죠. 모나리자가 인도네시아의 제지 회사로 매각된다는 소식에 역시나 20% 이상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왕고래가 뭐냐면
동해 유전 프로젝트의 어떤 그 암호명 같은 거예요. 이 코드명. 이게 이제 대왕고래인데, 보면 이제 대왕고래 관련된 주식들이 동양철강 상한가, 화성밸브 상한가, 동양에스텍 상한가,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보면 짜잘하고 실질적으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 가까이 하락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대왕은 못 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기간 순매도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간 순매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냐, 이게 내일과 모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간 순매도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이 두 가지, 특히나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반등이 준다 그러면 이 관련된 대왕고래 테마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얘기인데, 아까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었죠. 17%가 오늘 올랐는데,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MSCI 편입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이제 막바지가 될 수도 있고, 이 MSCI 편입 이후에는 오히려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MSCI MSCI 편입이 끝나고 나서 주가는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수급 이벤트에 대한 게 끝났는데, 이제 그런 모멘텀이 끝난 상태에서 오히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런 모멘텀만 발생하면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멘텀이 뭐가 됐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알테오젠은 SC 제형을 하나 없애잖아요. SC 제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치료제를 이렇게 정맥에 주사하는 정맥 치료를 주사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엉덩이에 맞는 피하 주사제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정맥 주사를 하면 오랫동안 맞고 있어야 되고 이게 찌를 때도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맥 주사 한 방으로 빠르게 바꾸겠다는 게 이제 SC 제형 기술인데, 원래 머크는 이제 키트르다라고 하는 대형 면역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자체 기술로 SC 제형을 준비했었는데 약간 잘 안 됐어요. 사망자도 많고 부작용도 크고 하니까 잘 안 됐고, 그래서 올해 2월에 알테오젠과 이 독점 계약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SC 제형이 키트르다의 메인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머스크가 이번에 아스코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키트르다 SC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키트루다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 SC 제형이 한번 이 임상 3상만 통과하면 그 이후에 추가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 여기서 입증했다고 밝히는 거라서. 그래서 추가 임상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요것만 되면 키트루다가 기존에 나가고 있던 시장 자체를 SC 시장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시장이 얼마나 빨리 커지겠어요. 비용도 없이, 기간 소요도 없이. 그러니까 관심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머크가 자신 있게 얘기한 것도 뭐냐면, 키트루다를 대체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는 지금 없다라고 단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항암제 시장에서 키트루다가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이제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머크 같은 경우에도 SC 제형으로 이제 임상 3상만 통과한다 그러면 SC 제형으로 적극적으로 바꿀 거고, 이게 왜 더 필요하냐면, 키트루다가 이제 나중에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그러면 SC 제형 특허는 이제 안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환자들 같은 경우에 IB로 이렇게 정맥 주사를 맞겠어요? 나중에 SC 제형을 맞겠어요? SC 제형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SC 제형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SC 제형 같은 경우에 큰 부작용 없이 잘 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영향으로 알테오젠은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드릴 건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솔브레인 홀딩스도 오늘 17%가 급등했어요. 저는 이게 뭐지? 대왕고래와 관련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자회사 솔브레인 네트워크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발표됐거든요. 근데 보면 솔라홀딩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됐어요. 근데 이게 솔브레인 관련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솔라홀딩스 대상으로 1,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의 목적은 솔브레인 네트워크의 해외 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함이다 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솔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솔브레인 네트워크는 전해 사업을 하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의 손자 회사를 관리하는 중간 지주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직접 역할을 한 건 없고, 이 밑에 중간 지주 회사로서 이 밑에 전해액 관련된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시설 투자 같은 걸 하면 자금을 대주고 뭐 이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1,500억을 조달해서 이 회사 중에 하나에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 솔브레인 네트워크는 기존 솔브레인 홀딩스의 100%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500억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분율은 좀 낮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통주가 이제 종류주기 때문에 우선주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지분율 희석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분율 희석 요인은 될 거다. 그러면 기존 주식은,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얼마나 될 거냐인데, 기존 주식이 한 860만 주였나요?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게 한 160만 주 좀 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 지분 가치, 이거 1,500억 빼고 기존의 지분 가치가 7,500억 수준으로 평가가 돼서 지분이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오늘 급등해서 1조 6천억. 만약 급등하기 전이었다 그러면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이 솔브레인 네트워크구나 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그 솔브레인 홀딩스의 지분 구조도인데, 솔브레인 상장사인 솔브레인 31%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분법으로 들어오죠. 지분법. 그리고 솔브레인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솔브레인 네트워크가 있고, 이 밑에 솔브레인 MI, 솔브레인 헝가리, 뭐 솔브레인 ENI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픽셀, 진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건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솔브레인 SLD, MC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시면 솔브레인 네트워크의 23년 기준 실적은 매출액이 3,247억 원, 순이익이 395억 원이에요. 그리고 아크, 이 회사가 이제 진단 시작하는 회사인데, 작년 매출액이 768억 원에 당기 순이익이 388억 원.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회사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익이 솔브레인 네트워크가 이제 맞먹는 회사라고 보이는데, 이 회사 가치를 얼마나 줄까? 얼마나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진단 시작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20배 멀티플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있잖아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추가 멀티플을 준다 그러면 20배 이상은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것만 해도 8천억이에요. 7, 8천억. 그리고 솔브레인 네트워크의 아까 가치가 한 7,500억. 그럼 이거 두 개만 해도 1조 4천억이 되겠네요. 그리고 솔브레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4천억인데, 이거에 30% 지분한다 그러면 또 이게 7천억이에요. 근데 디스카운트를 진짜 많이 해서 50% 한다고 하더라도 3,500억 정도의 가치가 나오죠. 그러면 세 개를 합했을 때 못해도 뭐 1조, 이게 7,500억, 이것도 한 8천억. 그러면은 이게 한 1.5조 정도 될 거고, 추가로 한 4천억 4천억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1.9조 이상 나오는 거죠. 다른 비즈니스까지 합하면 2조 이상도 밸류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급등은 이거에 대한 밸류, 솔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한 밸류가 재평가되면서 올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요즘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제는 뭐 괜찮았던 것들이 바로 다음날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추천주는 아니고 시장 동향을 읽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것들을 뭐 돼지꼬리 땡땡 해가지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저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일,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내년, 내후년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오늘도 내일도 더 열심히 다 같이 달려보시죠. 그럼 저는 또 내일, 아니다, 이거 공지 드려야 되는구나. 참, 저는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그래도 좀 휴가를 갈 것 같아요. 징검다리 연휴라서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제 고향에 방문하기로 해서 휴식을 좀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